지난 2일 충격적인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재명 대표.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이동하던 도중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 대표를 덮쳤습니다. 오른손에 든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린 이 대표는 그대로 쓰러졌고 1.5cm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대병원 권역 외상센터에서 임시 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헬기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피를 흘렸지만 줄곧 의식이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대표를 습격한 남성은 현장에서 당직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 연고가 없는 충남 지역 거주자로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이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해를 좀 맞이하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네. 부산의 현안을 좀 챙기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도부와 부산시당 그리고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가덕 신공항이 보이는 대항전망대에서 2일 모이게 되었고요. 부산시의 현안 브리핑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네네. 이후에 다음 일정을 위해서 차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 피의자를 통해서 피습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목에 경정맥 손상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심각한 수술 이후에 회복 네. 진행 중이신 상황입니다. 사건 직후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테러를 규탄하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이번 피습 사건이 국민들에게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고요. 정치권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야 반응 어떻게 보세요? 네, 여야 모두 엄청난 네,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당수거든요. 본인들의 대표가 이런 충격적인 테러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당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정치를 하고 같이 국정과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흉기로 목을 찌르는 이런 테러였기 때문에 모든 정치권이 좀 충격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가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만큼 다시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던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사라지고 나아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성과 극단성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러한 문화에 대한 변화도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간혹 있었는데 일단 관련 뉴스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신촌에서 유세 중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커터 칼에 오른쪽 얼굴이 11cm 남짓 베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열흘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과거 옥살이에 불만을 가졌던 이 남성은 구속을 앞두고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민주를 찾기 위해서 생각한다. 물병을 내던져요. 재작년 3월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표적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원을 하던 거리에서였습니다.
이 남성은 둔기로 송 전 대표 머리를 여러 번 때렸는데 송 전 대표가 종전 선언을 방해하고 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역시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일찍부터 달아오른 선거 분위기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들이 부각되면서 높아지는 사회적 갈등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부터 이 정치인 피습 사건이 종종 있어오기는 했잖아요. 물론 이제 정도가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 음모론이나 색깔론 그리고 대결적 구도만 좀 강조하는 이런 극단적인 정치 그리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이러한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쟁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좀 더 생산적이고 유능한 정치로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분들께서 양극화에 대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정치가 역할을 해야 이러한 테러도 좀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귀결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이회창 저희 한나라당 전 총재께서 계란 테러를 당하신 적이 있고요.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칼로 목을 찌르고 이 테러의 수위가 너무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가 혐오받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극심하게 혐오받는 영역으로 정치가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이런 극한 대립과 또 이념 갈등들이 국민들께 이런 극심한 혐오감을 심어줬다라고 생각하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혐오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 잘못된 이런 인성을 가진 분들이 또 이런 테러를 가담하는 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4월 총선이 있잖아요. 체감하기로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은데 뭐 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 당연한 거죠. 네, 최근 경호 태세를 강화한다라고는 하지만 50명, 100명 그 이상의 경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이 작정하고 일을 벌이겠다라고 하면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 가까이에서 가장 소통을 먼저 해야 하는 역할이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소극적이 된다면 정치 풍토에서도 나아질 것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 사회에 대한 경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피습 사건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경찰의 브리핑을 보니까 전담 보호팀을 총선 전까지 좀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팀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선거 때까지는 좀 유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 어떤 사정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지만 이 서울로 이송을 해 간 거에 대해서 부산시 의사회도 좀 강하게 비판 성명을 내고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산대학교 권역외상센터는 운영평가 전국에서 1위를 한 전국 최대 규모의 외상센터입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조치를 못해서 외상센터에서 이송을 한 첫 번째 환자가 이재명 대표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부산대병원에서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외상센터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켰던 적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1호 환자를 이 지도자급 정치인이 하신 것은 이 지방의료에 대한 어떤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까운 평론을 하고 싶습니다. 부산대병원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국 최고의 병원입니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는 특히 정치인은 공인은 국민의 상식에 근거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정치 신뢰의 향상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